서울 변두리 원룸에서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한지민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벽에 붙어있는 달력에는 빼곡히 적힌 알바 스케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편의점 새벽 시간대, 학원 강사 보조, 저녁엔 치킨집까지. 고등학교 3년 내내 이런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금고를 바라보며 지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안에는 3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2천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친구들이 옷 사고 화장품 살 때도 맛있는 걸 먹으러 갈 때도 참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었죠. 엄마와 함께 살 작은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기침 소리에 지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희는 몇 년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지민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엄마의 치료비와 둘만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말이에요. 지민아, 벌써 일어났니?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엄마. 편의점 가야 해요. 지민은 대답하며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지민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힘든 일상이지만 꿈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거든요. 편의점으로 가는 길에서 지민은 손가락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페이스라면 1년 정도 더 모으면 작은 투룸 전세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지민의 인생을 바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촌 오빠 재훈이었어요. 지민아, 이번 주말에 외가 모임 있잖아. 꼭 와야 해. 오빠, 전 알바가. 야, 가족보다 중요한 알바가 어디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재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지민은 망설였지만 결국 주말 알바를 빼고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주말 오후 외가 친척들이 모인 이모집 거실은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재훈이 테이블 중앙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어요. 봐봐, 이게 바로 비트코인 차트야. 지금이 딱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차트 위로 올라가는 선을 가리키며 재훈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모와 외삼촌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재훈이 말이 맞아. 우리 지인들도 다 벌었다더라고. 이모 정숙이 맞장구 쳤어요. 코인 시장이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어. 3년만 기다리면 최소 2배는 된다고. 재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지민은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솔직히 투자 같은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매일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모으는 게 자신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지민아, 너도 돈 좀 있잖아. 알바비 모은 거 말이야. 외삼촌 정호가 갑자기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네. 아, 그건. 야, 혼자만 빠지면 안 되지. 우리 가족끼리 이럴 때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모부가 끼어들었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지민에게 집중됐습니다. 친척들의 눈빛이 기대에 차 있었죠. 지민은 당황스러웠어요. 그 돈은 엄마와의 새 출발을 위해 모은 소중한 돈이었거든요. 이모,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축하는 게. 아이고, 지민아. 저축만 해서 언제 돈을 모으니? 정숙이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재훈이 지민 옆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지민아, 나 맺지? 형이 언제 너한테 거짓말했냐? 3년만 참아. 그럼 네가 원하는 집도 사고 엄마 수술비도 마련할 수 있어. 그 말에 지민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엄마의 수술비. 지금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날 밤 지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년만 참으면 2배가 된다. 엄마 수술비도 마련할 수 있다. 달콤한 유혹이었죠. 다음날 아침 지민은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혹시 투자 같은 거 해보고 싶으신 적 없으세요? 투자? 명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투자야. 착실히 모으는 게 최고지. 하지만 지민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말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혼자만 빠지는 게 맞나? 정말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오후에 재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지민아, 결정했어? 형들도 다 넣기로 했어. 너만 남았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야, 내가 언제부터 코인 공부했는데. 이런 기회가 흔한 줄 알아?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해. 지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2천만 원. 그 돈이면 작은 투룸 보증금 정도는 될 텐데. 하지만 만약 정말 2배가 된다면 엄마 수술도 받게 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도 갈 수 있겠죠. 알겠어요, 오빠. 해볼게요. 그 순간 지민은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좋은 쪽으로 바뀔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이틀 후 지민은 은행에서 2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손에 쥔 돈다발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년 동안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무게였거든요.
재훈을 만나 돈을 건네주며 지민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죠? 3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당연하지. 형을 믿어. 재훈은 환하게 웃으며 돈을 받았어요. 그렇게 지민의 2천만 원은 코인 시장으로 사라졌습니다. 투자 후 첫 몇 달은 정말 희망적이었습니다. 재훈이 보내준 수익률 화면을 보니 20%나 올라 있었어요. 오빠, 벌써 400만 원 벌었어. 재훈의 목소리엔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친척들도 연락이 왔어요. 지민아, 잘했다. 우리가 잘못 받겠냐? 정숙 이모의 말에 지민도 처음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재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오늘은 어때요? 그러면 재훈이 스크린샷을 보내주곤 했죠. 숫자가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지민의 마음도 함께 뛰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할 때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곧 이런 고생은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3년만 기다리면 4천만 원이 되고, 그러면 엄마 수술도 받게 하고 괜찮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지민아,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같이 일하는 선배가 말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희망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투자한 지 6개월쯤 됐을 때부터 숫자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훈도 잠깐 조정받는 거야. 곧 올라갈 거야 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20% 올랐던 수익률이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왔고 곧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오빠, 이거 괜찮은 거예요? 지민이 불안해하며 전화했습니다. 지민아, 투자가 원래 이런 거야.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엔 올라가는 거라고. 지금 팔면 손해잖아. 재훈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온 걸 생각하면 여기서 포기하기엔 아까웠거든요. 지민은 마음을 다잡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지민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인 시장이 완전히 폭락한 거였어요. 2천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이 3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지민이 급하게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아,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아. 하지만 존버해야 해.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야. 존버가 뭐예요? 제 돈이 거의 다 없어졌다고요. 야, 지금 팔면 진짜 손해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반등할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엄마의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거예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수술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수술비가 5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지민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5천만 원. 원래 가지고 있던 2천만 원도 날아갔는데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한다는 말인가요? 지민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자신이 모은 돈을 날려버렸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는 여전히 지민이 착실히 돈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지민아, 괜찮니?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명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알바가 좀 힘들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까지 걱정시킬 순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지민은 재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재훈은 항상 전화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며칠이 지나도 재훈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지민은 친척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먼저 정숙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 재훈 오빠랑 연락돼요? 아, 지민아. 그 애 요즘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 우리도 연락이 안 돼. 네. 그럼 투자한 돈은 어떻게 돼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지민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 아니야? 너도 어른인데? 하지만 이모도 같이 투자하셨잖아요. 우린 우리 돈 알아서 했어. 너도 내 책임이니까 네가 해결해야지.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민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외삼촌 정호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민아, 그때 우리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네가 선택한 거잖아.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야. 외삼촌, 그럼 엄마 수술비는 어떻게 해요? 도와주실 수 없나요? 야, 우리도 다 어려워.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친척들은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처음에 투자를 부추길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하자고 했던 그 말들이 거짓말 같았어요. 지민은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2천만 원은 날아갔고 엄마는 아프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지민은 작은 원룸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핸드폰을 꼭 쥔 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모두 헛된 일이 된 것 같았거든요. 코인 계좌를 확인해보니 1만 5천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나만 믿고 살아야겠다. 지민은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기로 했어요.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기로 한 거죠. 그날 이후 지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희망적인 투자나 쉬운 길을 찾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노력만을 믿기로 했거든요. 알바를 하나 더 늘려서 3개를 동시에 했습니다. 새벽엔 편의점, 오후엔 학원 보조, 밤엔 치킨집에서 배달까지.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어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낸다는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엄마 수술비를 위해 학자금 대출도 최대한 끌어모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꾸준히 갚아나갔거든요. 대학 공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기 힘들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알바 가는 지하철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친척들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그들이 먼저 등을 돌렸으니 지민도 더 이상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혼자 알바를 하며 보냈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드디어 대학을 졸업했고 공기업 시험에 합격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의 기쁨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남에게 속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였거든요.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민은 다시 차곡차곡 돈을 모았습니다. 이번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신만의 돈이었어요. 몇 년 후 드디어 작은 원룸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사해요. 지민이 말했을 때 명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지민아, 고생 많았다. 그 순간 지민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궈내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몇 년이 더 지나고 지민은 어느덧 3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기업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작지만 아늑한 집에서 엄마와 평온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재훈이었어요. 지민아, 나야, 재훈이. 목소리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오빠. 지민아, 미안해. 그때 일로. 나 지금 많이 힘들어. 사업도 다 망하고 빚도 많이 졌어. 혹시 내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지민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오빠,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지민아, 제발. 형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오빠가 제 2천만 원 가져갔을 때 생각해보세요. 그때 오빠는 저를 도와줬나요? 지민은 그대로 전화를 끊고 재훈을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 이모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투자 실패로 어려워졌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었죠. 지민아, 이모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네가 공기업 다닌다며? 효도 좀 해라. 지민은 이모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저를 버린 분들에게 줄 건 없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친척들을 블록했어요. 지민은 자신의 경험을 SNS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가족을 믿고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글들이었어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글이 큰 화제가 되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었고 강연 요청도 쇄도했습니다. 외가 친척들은 동네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어요. 그 집안 애들이 딴 데 돈 빼먹었다더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지민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니까요. 어느 날 저녁 엄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지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전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왜? 그래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결국 믿을 건 나 자신뿐이라는 것도요. 명희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민아, 고생 많았다.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자신을 흔들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스스로 일궈낸 성공만이 진짜였고 그것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민의 SNS 계정은 날이 갈수록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가족 투자 사기 당한 썰, 친척들한테 배신당한 후, 성공한 이야기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죠. 지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욱 구체적으로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3년간 알바하며 모은 2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이야기, 엄마 수술비를 구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던 이야기, 그리고 친척들이 어떻게 등을 돌렸는지까지 생생하게 기록했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했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다 극복하시다니 같은 응원의 메시지들이 계속 달렸어요. 몇 달 후 지민에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보자는 제안이었어요. 독자들이 많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가족 간의 금전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민은 고민 끝에 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나만 믿고 사는 법이었어요. 책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지민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거죠. 강연 요청도 끊이지 않았어요. 대학교, 기업체, 청년 모임에서 지민을 초청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독립의 의미에 대해 강연했어요. 저는 2천만 원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용과 진짜 가족에는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됐죠. 청중들은 지민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큰 울림을 주었어요. 한편 지민의 성공 소식은 어쩔 수 없이 외가 친척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조카딸이 유명해졌다더라, 책도 내고 강연도 한다더라 하며 수군거렸거든요. 정숙 이모는 지민의 책을 몰래 사서 읽어봤어요. 책 속에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었죠. 이 애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정숙은 책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삼촌 정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민의 강연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안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들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야. 너도 어른인데. 책임져야지 같은 말들이 청중들 앞에서 비판받고 있는 걸 보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친척들은 서로 만나면 지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했나? 그때 좀 도와줬어야 했는데 같은 후회 섞인 말들이 오갔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동네에서는 아예 그 집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조카 딸한테 그렇게 했다더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무도 그들과 돈 거래를 하려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동네 상점에서도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재우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지민의 이야기가 유명해지면서 자신이 한 일이 세상에 알려진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새로 사귄 사람들도 지민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혹시 그 사람이 너야?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결국 재우는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 동네에서는 살 수 없었거든요. 반면 지민은 점점 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책 인쇄와 강연료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게 됐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엄마와 더욱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명희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민이 좋은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게 해줬거든요. 이제는 함께 여행도 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됐어요. 지민아, 정말 고마워. 네가 있어서 엄마가 행복해.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지민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인정이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이뤄냈고 엄마와 함께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지민은 자신의 SNS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저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시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요. 결국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지민은 SNS 계정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고 싶지 않았거든요. 복수도 충분히 했고 자신이 원하는 삶도 얻었으니까요.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갈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